네, 안녕하세요. 저 EBS에서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습니다. 변춘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1교시 때 너무 이게 좋고 중요한 정보를 많이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이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그런 얘기들, 학생들이라면 약간 지금부터 해도 괜찮구나,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어머님들은 우리 처음에 그 아이를 갖고 키웠을 때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했잖아요. 그렇죠? 대학도 좋은 대학을 간다고 해서 그게 또 성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마음을 좀 편안하게 먹어야겠구나, 이렇게 좀 평화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요, 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도 대전 출신이거든요. 대전에서 자라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했는데요. 제 얘기를 좀 들려주면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런 얘기들 들려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얘기를 해드릴까 했는데 솔직히 약간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생명과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는 정말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국어, 수학, 영어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받으신 그 자료집을 보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과목이든 공부하는 방법은 모든 과목에 통하는 공부법이 있어요. 그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 과학탐구 어떤 과목 선택하면 좋을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이런 얘기들, 그리고 EBS 아이사이트에 어떤 커리큘럼이 있고 또 어떤 컨텐츠들이 있는지 이런 순으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사진입니다. 인생사진. 동일 인물이에요. 네. 제 이름이 변춘수인데요. 이름이 좀 남자 이름 같죠? 그쵸? 네, 제가 대전에서 태어났는데 저희 집이 딸부잣집이에요. 딸이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4명? 5명. 5명이고 이제 막내 아들이에요. 성공하셨죠? 네. 저는 그 중에 이제 넷째 딸인데요. 그래서 그 딸 많은 집에서는요, 그 이름을 남자 이름처럼 지으면 아들을 낳는다는 그런 속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큰 언니를 제외하고는 다 이름이 이 모양입니다. 제가 이제 넷째 딸인데 저희 가족 얘기 좀 할게요. 네, 편하게 들으세요. 저희 큰 언니는 정말 알뜰해요. 진짜. 장녀는 뭐 살림 미천이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큰 언니랑 이제 쇼핑을 가면요, 그 옷가게에 있는 옷을 다 입어보고 안 사고 나올 수 있어요. 저희 언니랑 가면. 근데 그 언니가 산 옷은 정말 한 10년은 입더라고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 또 둘째 언니는요, 굉장히 깔끔해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되면은 너는 청소기, 너는 설거지 이렇게 딱 지정해줘요. 근데 언니는 안 해. 그래서 언니 뭐해? 그러면 난 감독 이렇게. 둘째 언니 그렇고, 셋째 언니는 저보다 키도 크고 훨씬 예쁩니다. 그래서 왜 그 딸부잣집 셋째 딸 막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저희 언니 정말 이뻐서 대학 때부터 약간 미스 새내기 뭐 이런 거 뽑히더니 대전 충남 미스 코리아에 나가서 네. 수상했고요. 저는 이제 넷째 딸인데 제가 지금 약간 좀 화장 기술과 이제 사진 기술의 덕을 보고 있지만 자랄 때만 해도 약간 까무잡잡하고 좀 마르고 못생겼어요. 진짜 저희 가족 중에 제일 못생겼거든요. 제가 맡아야 될 역할은 뭘 것 같아요, 이쯤에서. 그쵸? 공부죠, 공부. 저희 엄마 아빠 정말 고생하셨거든요. 저희 6명을 키우는데, 그러니까 한 해에 대학생이 3명인 때도 있었어요. 대학교 학비만 생각해도 엄청나죠.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제 일을 하면서, 야, 내가 자식을 6명이나 키우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서울대 가야 되지 않겠어? 이런 얘기를 농담으로 하셨고, 저는 그 이제 농담으로 받진 않았어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좀 공부를 열심히 했고, 또 이제 초등학교 뭐 이런 때 다닐 때도 글짓기 대회에 가서 이제 상이라도 타가면 엄마 아빠 너무 좋아하시니까 그런 모습 보는 게 좋아가지고 이제 공부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여동생은 이제 집사예요. 저희 집 집사. 그래서 이제 새해가 되면은 달력에다가 저희 이제 생일만 해도 8날짜죠. 그쵸? 생일, 제삿날, 또 뭐 그런 것들 이제 정리하는 역할이고요. 잘 살고 있어요. 지금 대전에서 살고 있으니까 제일 효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막내 아들, 저희 엄마의 아들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이제 넷째 딸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좀 우리 엄마 아빠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그런 절실함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공부해야 하는 이유라든가 공부하려는 절실함이 있어야 결국은 잘하게 돼요. 뭐 지금도 뭐 괜찮은데? 라고 하면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게 자기의 꿈이면 제일 좋고 어떤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서면 제일 좋고, 근데 솔직히 대한민국 고등학생이 너 꿈이 뭐야? 장래희망이 뭐야? 하면 대답을 쉽게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저도 그랬고요. 왜냐하면
경험한 게 있어야 하고 싶은 게 생기는데 공부만 했는데 뭘 알아요? 이 세상에 무슨 직업이 있는지 모르고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 내가 어떤 루트를 밟아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학생들, 꿈이 없는 학생들에겐 제가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이건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이제 개그맨 이윤석 씨가 어느 공부의 왕도인가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말인데 공부를 한다는 것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만드는 일과 같다. 지금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정해지진 않았지만 일단 고속도로를 만들어 두면 나중에 언제든지 원하는 곳에 빨리 갈 수 있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건 것 같아요. 옵션이 많아지죠. 일단은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나서 여러 경험을 해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기고 그때 또 새로운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신분에서 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공부하려는 뭔가 그 욕심, 절실함, 이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이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에게는 그게 이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거였거든요. 그 이유가. 네. 저는 이제 서대전 초등학교 졸업했고요. 중학교는 호수돈 여자중학교 졸업했고 고등학교는 대충남 여자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혹시 충남여고 다니는 학생들 있나요? 와! 아, 반갑습니다. 아, 네. 한 번 가야 되는데. 아, 네. 졸업하고 한 번도 못 갔어요. 네. 아, 제가 이제 충남여고에 입학할 당시에는 한 성적이요. 반에서 한 중간 정도였어요. 반배치고사를 봤는데 딱 중간이더라고요. 그래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좀 날린다고 했는데, 좀 충격받았어요. 이 점수를 보고. 그리고 저희 그 1학년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불러서 상담을 해주시는데, 춘수야, 우리 열심히 해가지고, 고3 이제 3년 동안 열심히 해서, 충남대학교 우리 장학금 받고 가자. 그러셨어요. 이건 이제 충남대 비하 발언 아닙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여자였고요. 대전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든가, 아니면 서울로 가면은 학비에다 생활비까지 고려를 해야 돼요. 물론 또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도 서울대를 갈 게 아니면 충대를 가야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담임 선생님께서도 열심히 해서 올리면 충대 그 4년 장학금 받고 가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생활했죠. 완전 저는 노력파예요. 그 수업 시간에 절대 자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력하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 내신 점수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수능은 그건 좀 다른 문제예요. 그건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내신은 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내시기 때문에 학교 수업에만 집중하면 어느 정도 성적은 나오는 거예요. 가끔 학생들을 보면 유명 뭐 학원을 다녀서 내신 성적을 올려봐야지 하는데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는 학교 선생님이 내시잖아요. 그렇죠? 그 수업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생각으로 학교 수업 시간에 절대 졸지 않고 열심히 해서 내신 성적은 꾸준히 오르더라고요. 꾸준히 올라서 이제 고3 됐을 때 한 전교 한 상위 한 10등 안에 들 정도로 이제 내신 성적은 갖췄습니다. 근데 저에게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모의고사를 보는데 진짜 점수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진짜 약간 좀 부끄러울 정도의 점수가. 그래서 진짜 수능은 다르구나. 수능은 진짜 유명한 학원. 저 둔산동 요새도 유명한지 모르겠는데 둔산동에 학원을 다녀야지 오르나 보다. 근데 이제 자식도 많고 그러니까 학원을 보내달라고 할 수는 없었고 어떻게 하지? 나 진짜 올리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게 매일매일 모의고사를 치르자. 연습할 사람을 따라올 수는 없어요. 그리고 모의고사는 널렸죠. 이미 많이 치러진 것도 있고 그래서 매일매일 모의고사를 치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학교에 가서 이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순으로 풀었나 보다. 아니요. 저는 수업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독일어 시간에도 독일어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수업 시간엔 딴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절대. 그게 체육이나 음악이나 비교과 과목이라 하더라도 다 도움이 돼요. 어쨌든 수업 시간에 한 것은. 그래서 수업 시간엔 집중해서 수업을 들었고 이제 저녁을 먹고 나서 야간 자율학습을 할 때 그날 1교시부터 7교시까지 들었던 과목을 일단 복습을 해요. 그건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아요. 왜냐면 그날 배운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대부분 기억에 남거든요. 뭐 어떤 과목은 5분 안에 끝나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날 배운 걸 복습을 하고 나서 모의고사를 매일 치렀습니다. 국, 수, 영, 탐 순으로. 그렇게 다 매일매일 치르고 채점하고 오답노트까지 만들고 잤어요. 그렇게 한 2주 하니까 점수가 조금 오르더라고요. 조금. 많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것밖에 저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매일매일 했고 오답노트도 계속 쌓여갔고 그래서 수능 때는 그동안 받아보지 못했던 정말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저 때 수능이 그리고 또 쉽기도 해가지고 만점자가 전국에 뭐 100명이든가 엄청 많이 만점자가 나온 해가 한 해 있었거든요. 수능 문제가 약간 쉽게 나오기도 했었고요. 운이 좋았죠. 그리고 그동안 제가 연습했던 것이 이제 빛을 발해서 수능장에서 빛을 발해서 그에 이제 충남여자고등학교에서 서울대를 2명을 갔는데 그 2명 중 1명이 이제 저였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제 입학할 수 있는 성적은 됐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전 꿈이 없었어요. 그냥 열심히 부모님한테 잘하고 싶어서 공부를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디를 쓸까? 서울대 이제 입학 책자를 보고 과를 골랐어요. 이제 저희 담임선생님께서는 이제 간호학과 뭐 이런 거 추천해 주셨는데 아, 그건 아니고 뭐 없을까 이렇게 찾다가 제가 이과였기 때문에 근데 물리는 잘 못했거든요. 생물이 좀 좋을 것 같아. 근데 자연대학에도 생물학과가 있고 사범대학 생물학과가 있네. 생물교육과? 아, 그럼 생물도 배우고 교육도 배우면 좋겠네 하고 지원을 한 거예요. 저는 사범대가 이제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곳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어쨌든 대학에 입학하고 나니 중고등학교 이제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교원 자격증이 나온다는 것을 알았고 그 자격증만 있으면 사립에는 근무할 수 있어요. 사립학교에는. 그리고 공립학교에 국공립학교에 근무하려면 임용고시를 치러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저는 대학에 가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 자녀들이 아직 모른다고 해서 꿈이 없다고 해서 나무라지 마시고 일단은 하다 보면 나중에 길은 열려 있게 되고 지금 순간에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 생물교육과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해서 졸업을 하고요. 임용고시는 이제 대전으로 볼까 서울로 볼까 약간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뽑는 인원이 해마다 달라지는데 서울에서 조금 많이 뽑기도 하고 그래서 서울로 치러서 합격을 해서 처음 발령받은 학교는 이제 중학교였어요. 중학교. 아, 근데 중학생들은요. 아직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특히 남중생들은 반은 동물이더라고요. 아직 한참 크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뭐 생명과학을 가르치는 거는 그 아이들은 뭐 주로 이제 같이 놀아주고 생활 지도해주고 담배 피지 말아라, 게임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만 주로 계속 하다가 아, 생물을 좀 가르쳐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고등학교, 중학교 선생님들은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가고 싶다고 이제 지원을 해서 지금은 서울에 있는 면목고등학교에 있습니다. 면목고등학교 이제 중학교에 있다가 고등학교로 딱 갔는데 고3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막 EBS를 보고 공부를 했어요. 왜냐면 대학 공부를 놓은 지 한 벌써 6년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수업을 하는데 저 때는요, 물화생지를 다 봤거든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2과목만 택해서 보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저 때는 뭐 연계교재, 수능특강, 수능완성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요새 애들은 거기서 연계교재에서 70%가 연계돼서 나온대요. 뭐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알게 되었고,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수업을 하면서 그 수능특강 뒷페이지에 예전에는 그 강의를 담당하는 선생님들 사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들 여기 한번 나가봐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약간 호기심에 EBS 강사를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해서 이제 통과해서 지금은 EBS에서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EBS에서 이제 그 강의를 하면서 제일 그 보람된 순간이 언제일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자리 와서 직접 이렇게 눈빛을 보는 것도 제일 보람되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 강의다 보니까 도대체 누가 듣는지 모를 때가 많은데 이 아이들이 이제 수강후기를 올려주면 그게 진짜 보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는 수강후기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 학생은 이제 100점을 받아본 게 중학교 1학년 때 기술과정이 처음이래요. 그리고 나서 인생에서 100점은 없었는데 생명과학 2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그 고3 때 배웁니다. 이 2 과목은 어려워요. 근데 그 생명과학 2에서 내신 1등급을 전 과목 통틀어서 처음 받아봤다. 고등학교 와서는 구경도 못 해봤는데 그래서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저는 이 학생이요. 생명과학 2 1등급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2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서울대를 지원할 거 아니면은 2 과목 하는 건 약간 위험하거든요. 너무 등급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학생이 수능에서 생명과학 2를 택하냐 안 택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1등급을 받아봤잖아요. 저는 이 경험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 뭐 이런 말 있거든요.
여러분이 학창 시절에 뭔가 생활을 하면서 그게 뭐 만화 그리기도 괜찮고 뭐 괜찮아요. 음악 듣는 것도 괜찮고 팝송 듣는 게 좋아? 그럼 그거에 한번 빠져서 푹 빠져서 그 분야의 1인자가 되는 경험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나중에 인생 살 때 힘든 순간이 왔을 때 아, 내가 고등학교 때 진짜 공부 안 하던 애였는데 고3 때 내가 한번 마음 잡고 하니까 1등급 나오더라. 이런 게 인생 살면서 큰 자산이 되거든요. 그런 1등급의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이제 만나는 어른들이 주로 뭐 학교 선생님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을 되게 많이 좋아했었는데 중학교 때는 체육 선생님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대학교 갓 졸업하고선 오셨는데 그 선생님한테 진짜 잘 보이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진짜 몸치라서 뭐 철봉 매달리기 이런 걸로는 잘 보일 수 없더라고요. 근데 오래 달리기 이런 거는 그냥 악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선생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열심히 하고 또 이제 조별로 에어로빅 이제 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친구들 데리고 가서 막 에어로빅 복장 맞추고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체육이면 어때요? 수능 과목이 아니면 어때요? 어쨌든 하나에 푹 빠져서 몰입해서 해보는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이 학생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 학생은요. 예전에는 그 모의고사 칠 때 좀 답답했는데 얼마 전에 친 모의고사는 설레는 마음으로 시험지를 기다렸다. 그래서 이제 유전 문제도 손도 예전에 못 댔는데 이제 거의 다 풀고 그래서 5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랐다. 여기서 5에서 2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어딜까요? 그렇지.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 즐겁게 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 없어요. 이거 여기만 꾹 참고 그냥 해야지. 어떻게 고3 이거 3년간 그냥 꾹 참고 해야지는 오래 가지 못해요. 하면서 즐거워야 돼요. 즐거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처럼 뭔가 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혹은 뭐 도서관에 다니는데 도서관 옆에 앉은 오빠가 너무 잘생겨서 그 오빠를 보기 위해서 매일 도서관에 간다. 그것도 뭐 괜찮지 않아요? 어쨌든 공부하는 그 순간이 조금 설레는 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좀 오래 할 수 있거든요. 제 얘기를 좀 해봤고요. 자, 이제 공부법 얘기를 할 텐데요. 뭐 국어, 수학, 영어 이건 자료집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전 과목, 모든 과목에 통하는 공부법을 말씀드릴게요. 이건 이제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보내준 사진인데 인터넷 강의를 듣고 여러분 어떤 강의를 듣고 그게 공부의 끝은 아니고 항상 복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학생은 집에 저렇게 미니 칠판이 있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되었다 생각하고 쓰면서 그림 그리면서 설명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대요. 물론 시간은 남들보다 2~3배 걸렸겠죠. 근데 저 학생은 완전히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확인했을 거예요. 하나를 공부를 하더라도 저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제 오른쪽에 나오는 백지 복습인데 이건 뭐냐면 학교 수업도 마찬가지고 어떤 인터넷 강의도 마찬가지고 듣고 나서 백지에다가 써보는 거예요. 책이나 강의 보지 않고. 근데 이제 아무것도 없으면 어디부터 써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책의 목차라든가 제목 있죠. 소제목 이런 것만 적어두고 이런 거 나왔었지 하고 직접 써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세요.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면 남에게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면 진짜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거 보면 그냥 책을 보고 그냥 이렇게 눈으로 봐요. 눈으로. 오케이. 이러고 문제 풀어요. 채점하고. 근데 문제는 함부로 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는 내가 정말 이 개념 공부가 확실히 됐을 때 푸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확실히 내가 안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면 함부로 모의고사 문제를 풀지 않았어요. 일단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개념을. 근데 확실하게 아는 게 뭐냐? 자기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감수 분열 좀 설명해봐.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그거 분열 2회. 정전환자, 생식세포요. 이렇게 끝나요. 근데 정확히 얘기해야죠. 감수 1분열에선 뭐가 분리되고 감수 2분열에선 뭐가 분리되고 핵상 변화는 어떻게 되고 정확히 술술술 나올 정도로. 나중에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모든 과목은 그렇게 자기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진짜 이해한 거거든요. 진짜 이해하면 문제 푸는 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모의고사나 기출이나 수능 특강 문제를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아깝잖아요. 그거 한 번 풀고 나서 나중에 다시 풀려면 어떻게 답이 생각나죠? 기억나죠? 아까운 문제는 함부로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완벽하게 개념 공부가 된 이후에 이제 한번 풀어볼까 하고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껴서 푸세요. 아껴서.
제일 중요한 건 개념 공부고 내가 개념 공부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백지복습을 해보면 압니다. 이걸 쓰다가 막히면 그때 강의나 책을 다시 보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공부한 부분인데 친구가 물어봐서 내가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막혀. 제대로 공부 안 한 거예요. 제대로 공부하면 진짜로 이해한 사람은 어린 아이한테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수준이 돼야 됩니다. 제 전과목 통하는 공부 방법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수능 끝나고 나면 이제 수능 만점자의 비밀 이런 인터뷰도 많은데요. 그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수능 당일 생체 리듬에 자신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수능장에 이제 입실해야 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 가는 시간을 고려하면 기상 시간 한 6시 정도 그때부터 이제 뇌를 깨워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때도 오전 시간에는 오전에 시험 치르는 국어 수학 오후에는 오후에 시험 치르는 영어 탐구 순으로 공부를 했대요. 수능 만점자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수면 시간은 제대로 좀 챙겨줘야 되죠. 아, 근데 선생님 저는 머리가 오전엔 안 들어가고 밤에 잘 돌아가는데 밤에 공부 잘 되는데요. 아, 좋아. 그러면 밤에 공부하되 적어도 수능 한 2달 전부터는 이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 몸을 거기에 맞추는 거죠. 계속 트레이닝하고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특히요, 탐구 과목 공부할 때 친구들이 선생님 저 집에서 편하게 옷 입고 이렇게 혼자 시험 치면 다 맞는데 왜 모의고사 점수는 이렇게 안 나올까요? 그럼 왜 그러냐면 집에서 풀 때는 내 기분과 체력이 최상일 때거든요. 근데 실제 수능 시험에서 탐구 과목은요. 국수 0 보고 나서 봐요. 체력과 정신력이 바닥일 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바닥일 때도 내 실력이 제대로 나오려면 그때 공부해야죠. 그때. 그리고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영어 듣기 같은 거 있잖아요. 실제 영어 듣기, 영어 시험을 언제 보냐면 밥 먹고 나서 봐요. 점심 먹고 나서. 그러니까 영어 듣기 공부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하루 중에 언제일까요? 점심시간이에요. 점심 먹고 나면 한 20, 30분 생기죠. 그때 매일매일 20분씩만 영어 듣기 해도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어요. 그 영어 듣기 하기 위한 그런 mp3 파일이라든가 문제 같은 건 어디에 있을까요? 그 EBS I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이제 부모님들 우리 아이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학원을 등록해 줄까? 이런 고민 마시고 일단 오늘 가서 EBS I 사이트에 가시면 정말 무궁무진한 자료와 강의가 다 무료예요. 이게 무료라서 소중함을 못 느끼는 건데 정말 저도 찾다 보면 와 이런 것까지 다 있구나 싶을 때가 있거든요. 영어 듣기 그 mp3 파일도 거기에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이제 점심시간에 들어라 하고 이렇게 담아주시면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영어 듣기는 매일 점심시간에 20분씩만 해도 성적이 확 오릅니다.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보면 내가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했으니까 성적이 확 오르겠지? 아니야. 하루 만에 오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2주 동안에 그렇게 모의고사를 매일 1회씩 풀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성적은 조금 오르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을 참고 견딜 줄 알아야 돼요. 그 보이지 않는 사이에 실력은 천천히 늘고 있어요.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능 당일 그 리듬에 나를 맞춰서 정신과 체력이 바닥일 때도 내 실력이 나올 수 있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그때 시간에 맞춰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요. 수능 만점자의 비밀 말씀드렸고요. 이 말 되게 좋지 않아요? 성실한 하루하루가 모여서 실력이 된다. 저는 고등학교 때 툭하면 달력을 그렸어요. 우리 친구들이 제 친구들이 너 또 달력 그리냐? 그러는데 저는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남았어. 한 3주 남았어. 그러면 이제 A4 용지 꺼내서요. 달력 그렸어요. 한 3주 달력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그날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분씩 있지? 아침에 몇 분, 점심에 몇 분, 그리고 공강 시간이 꽤 되거든요. 공부할 수 있는 수업 시간 몇 시간, 야간 자율학습 몇 시간 이렇게 셌어요. 그런 다음에 그럼 이날은 국어 어디까지 해야지, 이날은 수학 어디까지 해야지 이렇게 계획 세우는 왕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획을 세우고 그걸 지켜나가는 하루하루가 모여서 실력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일단 수능 날까지 남은 날들을 한번 카운트 해보세요. 카운트 해보고 이건 내신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정확히 재세요. 아침에 내가 몇 분 할 수 있지? 점심시간에 몇 분 시간이 있지? 저녁 자습시간? 이렇게 하면 어떤 요일은 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데 어떤 요일은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적고 그렇거든요. 그걸 일단 자신이 파악을 한 후에 그러면 공부 시간이 적은 날은 많이 잡으면 안 되죠. 욕심 부리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그거보다 약간 조금 더 많이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걸 지켜나가면 됩니다. 너무 말은 쉽죠, 그렇죠? 말은 쉬운데 이게 제가 했던 방법이고 여러분도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앞두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제가 맡았던 학생 중에 고려대학교에 합격한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고3 때 내내 무슨 종이를 폈다가 보고 다시 주머니에 넣고 또 종이를 폈다 보고 넣고 하길래 그 뭐야 한번 보여줘 그랬더니 꼬깃꼬깃한 그 종이를 보여줬는데 별거 아니고 자기는 아침에 학교 오자마자 종이를 펴서 그날 공부할 걸 쓴대요. 1번 수학 수능 특강 몇 조까지, 2번 영어 단어 몇 개 이렇게 해놓고 할 때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그걸 해서 하면 쫙쫙 밑줄을 그었대요. 그리고 자기 전에 그 종이를 보고 아 내가 다 했구나 그럼 굉장히 뿌듯하게 푹 잠을 잘 수 있고 내가 아침에 세웠던 것 중에 한두 개라도 못하면 아 이거 하고 자자 찜찜하게 그냥 자느니 하고서는 하고 자는 그런 학생이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낸 학생이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얻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루 플랜을 세우는 방법인데요. 계획은 아침에 세우는 거예요. 아침에 학교에 등교하자마자 책상 정리하고 이렇게 종이를 딱 꺼내서요. 구체적으로 양을 써야 되는데 제가 두 번째에 하나 추가했어요. 그 학생은 저건 안 했는데 제가 추가한 건데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거나 가고 싶은 대학 학과가 있으면 한 번씩 쓰세요. 여러분들 그거 잘하잖아요. 뭐 어느 대학 몇 학번 되고 싶어 이런 거. 근데 그렇게 계속 쓰다 보면 어느새 거기에 다가갈 수 있거든요.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뤄질 수 있다고. 그래서 자기의 꿈 그리고 가고 싶은 대학 있으면 한번 쓰고요. 3번이 제일 중요한데 계획을 세워봐 그럼 대충 두리뭉실하게 세워요. 10시부터 12시까지 생명과학 해야지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오늘 10시부터 12시까지 내가 생명과학 1을 할 건데 일단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주셨던 학습지 먼저 복습하고 그 다음 수능 특강 해야지 세포 분열 파트 이렇게 구체적으로 모든 과목을 그렇게 세워놓은 다음에 했으면 팍팍 줄을 그어가면서 그렇게 계획을 지켜나간 하루하루가 모이면 그게 실력이 되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학원 강사의 수업을 1회 들었다고 해서 어떤 유명한 책을 내가 봤다고 해서 그게 진짜 공부는 아니고 내가 계획을 세운 것을 하루하루 지켜나가는 겁니다. 이제 학생들하고 얘기해보면 아, 저 좀 그거 인강을 못 들어서 뭐 무슨 학원을 못 다녀서 이런 핑계를 대는데 그건 진짜 핑계예요. 공부할 수 있는 자료는 진짜 널렸거든요. 특히 EBSI 사이트는 다 무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핑계를 대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나가시면 됩니다. 이제 과학탐구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이제 생명과학인데요. 과학탐구는 이제 물화생지 1, 2 총 8과목에서 2과목을 택하는 겁니다. 1 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되는데 많이 택하죠. 그런데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2과목 하나가 필수예요. 그래서 서울대를 지망하는 학생들은 2를 하나 꼭 해야 되고 그래서 보통 생2 지원 혹은 뭐 지2 뭐 생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조합을 해요. 근데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서로 다른 영역의 1, 2를 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1, 생2는 안 돼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 서로 다른 영역에 그러나 2는 하나 이상 꼭 포함되게. 서울대만 그런 제한이 있고 나머지 대학들에선 탐구 과목에 제한이 없습니다. 물론 2과목을 택하면 뭐 가산점을 주겠다 이런 대학은 있지만 그 가산점 때문에 2과목을 택하는 건 상당히 위험해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는 뭐 모의고사 때 쭉 1등급 나왔는데 수능 때 생2에서 4등급 뜬 학생도 있더라고요. 정말 심각해요. 왜냐하면 중간에 들어오는 이제 N수생들, 반수생들이 의대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고 서울대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생2에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2과목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학교, 지원대학의 반영 과목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그거 생각 안 한다면 일단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상대적으로 응시자 수가 많은 과목이 유리해요. 등급 따기가. 이게 무슨 말이면 이건 좀 잔인한 말이긴 하지만 응시자 수가 많으면 깔아주는 학생들이 많아요. 일단 그래서 등급 변화가 심하지 않습니다. 과학탐구에서 가장 많이 택하는 과목은 뭐예요? 2과목? 현재? 생물하고 지원이에요. 예전에는 생원이 가장 선택자가 많은데 지원이 능가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지금 지원, 생원, 화원, 물원 순이에요. 선택자가. 문과는 어떤가요? 가장 많이 택하는 과목이? 생활과윤리, 사회문화죠. 그렇죠? 응시자 수가 많은 과목을 택하는 것이 그 등급을 안정적으로 받기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맞고 그리고 학교에서 다루는 과목을 하면 내신도 준비할 수 있고 수능도 준비할 수 있으니까 좋죠.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데요.
이제 육모 치르고 나서 선생님 저 진짜 안 맞는 것 같아요. 바꾸는 게 어떨까요? 이런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충분히 생각하고 선택한 과목일 거거든요. 사람은 선택을 할 때 충분히 생각하잖아요. 그때 대충 선택한 거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최선의 선택이에요. 웬만하면 바꾸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게 어려워서 저 과목을 가잖아요. 그럼 저 과목은 마냥 쉬울까요? 아니야. 우리 남의 인생은 좀 쉽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닥쳐보면 모든 과목에는 넘어야 될 산이 있어요. 생명과학이 유전이 힘들어서 내가 지원으로 갔어. 지원은 더 어려운 천체가 있는데요. 전 도대체 지금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 게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안 느껴지죠?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모든 과목엔 넘어야 될 산이 있기 때문에 바꾸는 건 위험한 선택이고 다만 내가 이 산을 넘어야겠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제가 지금 해주고 싶은 조언이고 선택자 수가 많다고 휩쓸려서 그 과목을 선택하지는 마세요. 그렇다고 내가 1등급 받는단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생각을 먼저 하시고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생각하시면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이 많이 택하는 생명과학 1을 가르치고 있는데 생명과학 1은 1, 3, 4단원은 되게 쉬운데 2단원에서 정말 어려운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공부하는 거 보면 2단원 유전을 열심히 풀어요. 근데 점수는 안 올라.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넌 2단원이 문제가 아니야. 나머지 단원도 문제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과목을 하든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파트만 해서는 안 돼요. 나머지 부분도 정성 들여 봐줘야지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유전에서 한 문제 틀리는 거나 다른 단원 한 문제 틀린 건 똑같은데 그쵸? 모든 과목, 모든 단원에 정성을 들여서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과학 탐구하다 보면은 이거는 조금 한 육모 끝나고 나서 집중적으로 암기해주면 되겠지. 무작정 외우면 되겠지. 그건 아니에요. 일단은 이해해야 돼요. 일단 이해해야 외울 수 있고 외운 게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단순 암기는 아니고 이해를 먼저 하고 암기해야 된다.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한다? 백지복습을 해보면 알죠. 내가 진짜 쓸 수 있으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쉽게 설명할 수 없다면 그것을 안다고 할 수 없거든요. 이걸 항상 기억하면 개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머릿속에 생각이 잡히실 겁니다. 그 다음엔 반복이에요. 그 다음 계속 반복.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이게 과학 탐구에만 적용될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모든 과목에 통하는 방법일 것 같고. 수능이잖아요. 그쵸? 수능까지 모든 과목 이것도 적용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이게 전부고 이게 필수예요. 개념 공부 일단. 그리고 연계교재 공부. 연계교재 뭐 있죠? 연계교재? 수능 특강, 수능 완성 2권이죠? 그쵸? 연계교재 공부해야지. 그리고 이제껏 나왔던 기출 공부해야 돼요. 왜냐면 같은 자료가 계속 반복돼 나오거든요. 저는 이제 한 수능을 몇 년 가르쳐 봤으니까 이제 문제를 보면 이거 몇 년 전 문제랑 똑같은데 그림? 그림은 똑같은데 약간 기억 니은 디귿을 바꿨구나. 이런 게 보이거든요. 딱 어떤 문제 보면 이거 수능 특강 오른쪽 상단에 있었던 그 문제인데 이거 이런 식으로 그 정도가 보여요.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상황이 나오진 않아요. 다 나왔었어요. 이미 다 나왔는데 묻는 내용이 약간씩 바뀌어요. 그러니까 기출 반드시 봐야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함부로 지금 연계교재나 기출을 지금 풀면 너무 아까워. 나중에는 풀 게 없거든요. 이게 진짜 좋은 문제들이니까 이거는 개념 공부 다음에 풀으셔야 돼요. 마음 급하게 먹지 마세요. 육모 전에 내가 다 끝내야지 기출까지? 왜? 육모가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수능이 중요한 거니까 수능 때까지만 다 보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럼 구모 때까지 개념만 하도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일단 저게 돼 있으면 연계교재나 기출은 술술 풀리죠. 특히 수능 완성은 수능 특강과 달리 문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개념 10, 문제 90%예요. 수능 완성을 왜 벌써 풀어요? 일단 개념 공부 확실하게 된 다음에 풀으셔야 돼요. 그리고 수능 특강이라든가 기출 문제를 이제 2회독은 최소 2회독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2번 이상 봐야 된다 이런데요. 저 때도 그런 말이 있어서 이제 좋은 문제집 같은 경우에 저는 어떻게 풀었냐면 일단 처음 풀 때는 연필로 풀고요. 그리고 채점하고 나서 그리고 여러분 문제를 풀다가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은 체크해둬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 심리상 그렇게 문제를 풀고 나서 채점을 하면 맞은 문제는 네, 다 맞았구나 하고 안 보게 되거든요. 근데 맞았지만 애매하게 맞춘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문제 풀 때 그 부분을 잘 체크해둬야 돼요.
틀린 문제만 볼 게 아니라 맞췄더라도 애매하게 맞춘 문제를 다시 봐야 되고, 그래서 채점을 한 후에 틀린 문제랑 애매하게 맞춘 문제는 지웠어요. 저 같은 경우 연필로 풀고 지운 다음에 다시 풀었거든요. 왜냐하면 답이 있는 상태에서, 풀어진 상태에서는 집중해서 풀기 힘들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독 하셔야 되고, 그리고 같은 자료로 연계교재에도 나오고 기출에도 나왔던 거는 꼼꼼히 봐야죠. 어떤 내용을 더 물어볼 수 있구나 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개념, 연계교재, 기출이 전부예요. 전부. 수능 때까지 저거 하면 돼요. 근데 마음 너무 급하게 먹지 말라고요. 개념을 일단 다 하고 나면 구모 이후에 수능 때까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아, 좀 마음이 급한가요? 구모 이후는 너무 급하겠다. 그래. 그러면 여름방학 때 개념을 끝내고 개학하고 나서 연계교재 기출은 뭐 다 할 수 있죠. 너무 마음 급하게 먹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단 한 권을 보더라도 제대로 봐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 권을 본다고 해서, 강의를 여러 개 듣는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는 건 아니에요. 딱 하나를 보더라도 제대로.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해야 될 게 이제 실전 연습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했던 거, 고3 때 매일매일 모의고사 풀기. 학생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면 선생님 저 이번 주 주말에 1회 풀었어요. 아 뿌듯해요 하는데 주 1회는 약간 부족할 수 있어요. 처음엔 주 1회로 시작하다가 점차 늘려서 주 2회, 3회. 그리고 수능 직전에는 거의 매일매일 실전 연습입니다. 시간제 가면서. 이게 전부 아닐까요, 이게? 이 과학탐구도 그렇고 다른 과목도 다 적용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혼자 공부할 수 있게 EBSI에 다양한 무료 강의들이 있습니다. 아직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이제 ebsi.co.kr 오늘 꼭 들어가 보세요. 거기 들어가면 정말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요.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수준에 맞춰서 기초, 개념 강의, 기출 분석 강의, 마무리 강의, 실전 모의고사 강의 단계별로 잘 강의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새는 수능만으로 간 건 아니잖아요. 아까 1교시에도 들었다시피 수시 70대 정시 한 30% 비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시를 대비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 특강이라든가 면접 특강, 논술 특강, 적성고사 강의 이런 것도 다 EBSI 사이트에 있습니다. 찾아서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든 그 강의와 그 자료가 무료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데, 소중함을 몰라서. 근데 뭐 여러분들 이제 특히 고3 올라가기 전에 고2 겨울방학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수능을 준비할 때 있어서. 왜냐면 고3 때는 모든 아이들이 열심히 해요. 불안해요. 그러니까 고3 되기 전에 일단 수능 과목을 한번 돌리는 거는 필요한데, 그때 들어오면 가장 좋은 강의가 수능 개념 강의입니다. 지금 사이트에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수능 특강, 그리고 수능 완성, 이거 연계교재죠, 그렇죠? 이런 강의도 있어요. 학교에서 이런 걸 이제 부교재로 씁니다. 보충 수업이나 뭐 이럴 때 학교 수업 시간에 사용하시기도 하고. 근데 그 학교 수업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그때 듣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만 선별적으로 EBS 강의 들어도 돼요. 단원 골라서. 그리고 기출 중요하죠. 기출의 미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능 직전에 풀어볼 수 있는 모의고사 형태의 실전 모의고사도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수능뿐만 아니라 수시에선 내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1, 고2 학생들을 위해서 내신을 대비할 수 있는 학교 시험 3주 완성 강의, 또 지금은 교과서 특강 이런 것도 올라와 있거든요. 각 그 출판사별로. 그리고 수행평가 특강도 있어요. 이런 것들. 여러분이 공부하려고 하면은 그 공부하는 것을 도와주려고 자료는 정말 널려 있다는 거.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마음 먹고 매일 꾸준히. 그리고 이제 수시를 대비할 수 있는 뭐 학생부 전형을 대비할 수 있는 강의들, 논술 강의들. 아까 적성고사 좀 전 재미있게 봤는데요. 재미있게 들었는데 1교시 때 그 적성고사를 대비할 수 있는, 또 경찰대 사관학교를 대비할 수 있는 강의들도 EBSI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냥 가셔도 괜찮아요. 가셔도 되는데 저한테 하나만 꼭 약속해 주세요. 오늘 가서 EBSI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기. ebsi.co.kr을 일단 들어가 보기. 들어가 보면 얼마나 많은 자료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기출문제 같은 것도 연도, 과목 선택하면요. 정답, 해설, 문제 쫙 나와요. 프린트만 있으면 집에서 프린트해서 볼 수 있거든요. 모든 자료가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그리고 제 얘기 다 잊어버리더라도, 제 이름도 잊어버리더라도, 이름을 잊기는 근데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도 하나만 딱 기억하세요. 이거 대입상담실.
이 EBS 아이사이트에서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은 코너 같아요. 여기는 아무 내용이나 질문해도 돼요, 여러분. 아무 내용이나 질문해도 되고 비공개로 상담할 수 있어요. 저 내신이 몇 점이고 수능은 몇 등급 나오는데 이 학교 지원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그런 질문. 뭐 남들이 들었을 때 야, 너 그것도 몰라 라고 싶은 질문들도 다 올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학교에 물론 담임선생님이 계시지만 저도 담임을 맡아봤지만 한 명의 교사가 30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을 일일이 지도해 주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시간적으로도 부족하고. 근데 일단 여기 대입상담실에서 상담을 받고 나서 담임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이런 거 알아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좀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담임선생님도 더 찾아보고 알려주고 싶거든요. 일단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선생님 저 어디 갈까요? 이렇게 오지 말고 일단 생각을 하고 조금 정보를 찾은 후에 가면 더 깊은 상담을 할 수 있어요. 이 대입상담실 비공개로 상담 가능하고요. 18시간 이내에 답변 완료됩니다. 선생님들이 답변 달아주시니까요. 이거 그리고 문자 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해 주세요. 약속 지켜주실 수 있나요? 네, 오늘 저녁에 EBS 아이사이트 꼭 들어가셔서 여기 코너 찾으시고 강의도 많다는 거 한번 보시고. 네. 우리 학생 여러분, 특히 충남여고 학생 여러분 열심히 해서 우리 대전을 빛내주시고요. 대전에 살면서 저는 약간 내가 서울에 사는 게 아니니까 약간 소외되어 있지 않나? 그래도 서울에 살면은 서울권 대학은 가기 쉽지 않나? 아니에요. 제가 서울에서 근무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서울보다 대전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같은 환경에서 같이 열심히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단 하나의 강의, 단 하나의 책으로 실력이 확 오르는 그런 비법은 없어요. 그냥 성실한 하루하루가 그게 실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대전 학생 여러분 열심히 하셔서 원하는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고 우리 학부모님들 가정에 평화와 건강이 늘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